아니 분명히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 나아졌는데 예, 키워드의 내용들을 보니까 뭐 꺼진 불도 다시 한번 목표 지수 하향, 예. 경고 이런 것들이 좀 많네요. 예. 자, 첫 번째 키워드는 꺼진 불도 다시 한번인데 저희 산불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러게 이거 어디서 나온 내용이에요? 그걸 차용한 건데 뭐 미국 주식은 빠지면 이제 빨간색이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최근 하락을 하다가 좀 반등을 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빨간색에서 그 녹색으로 좀 바뀐 건데. 불을 끈 것처럼 일단 보이죠 지금은. 네. 그래서 이제 어제 시장이 생각보다 그 흐름을 못 하고 조금 그 반납한 거, 상승분 반납한 거를 제가 빗대가지고 네, 국내 이제 산불도 있고 뭐 이래가지고 그걸 이제 빗대서 제가 이렇게 쓴 거고요. 예. 일단 시장이 계속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거에 대한 조금 뭐 경고 뭐 그런 느낌으로 좀 내용을 쓴 건데. 그러네요. 저기 네. 워닝이 돼 있네요. 워닝 네, 경고가 돼 네, 있네요. 네. 네. 모건 스탠리가 이제 뭐라고 했냐면은 현재 여러 번, 그러니까 many more times 여러 번 그 관세와 관련해서 속을 준비를 해야 된다. 아 속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계속 말이 바뀐다는 뜻이죠. 네. 아직 안 끝났다 이 말이구나. 네, 네, 끝났다. 네. 속하면. 그러면서 이제 모건 스탠리가 뭐라고 했냐면 네. 그러니까 한 번 속는 거는 shame on you, 당신 때문인데 네. 두 번 속는 거는 on me, 나 때문. 그러니까 아. 두 번 속는 건 바보같이 너 때문이야. 그러니까 이 말이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정도의 변동성을 가질 수 있다는 걸 이미 전 세상에 알려줬으니까 처음 속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었지만 두 번째부터는 이 시스템에 적응을 해야 된다 이런 그렇죠. 말이네요. 네, 뭐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네. 네. 그래서 이제 현재 보시면은 이 행동은 조금 이렇게 느슨하게 너무 예. 빨리빨리 하지 말고 대응 자체가 빨리빨리 뭐 트레이딩 하는데 빨리 대응하면 안 되고 조금 엄격한 원칙을 가지고 좀 대응하면 좋겠다. 뭐 이렇게 좀 모건 스탠리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이제 그 하향도 하고 예.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IB들 자체는 현재 그 미국 시장이 바로 이제 돌아서서 상승세로 갈 거라는 그런 전망은 대부분 없습니다 지금. 네,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밑에 있는 내용 잠깐 보시면은 이 또 하나가 이제 그 국가 안보상 이 의약품하고 반도체. 그쵸. 이게 이제 핵심 상품들이죠. 요게 이제 네. 국가 안보상의 이유로 해가지고 그 관세를 또 부과하려고 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요 기사도 나오면서 지금 어제 시장의 반도체 주식들도 별로 좋은 흐름이 아니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두 번째 속는 거는 네 잘못이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의약품이랑 반도체 관세도 네. 우리가 안 속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빨리 명확하게 얘기를 하셔야죠. 네. 근데 안 하고 있으니까 답답한 건데 속고 싶어 쏘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안 속으려면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좀 자기가 투자를 하는데 마음 자세를 조금 느긋하게 가지고 느긋하게. 너무 빨리 네. 이렇게 했으니까 올라갈 거야 해서 그쵸. 막 사는 게 아니고 예. 조금 더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시장을 좀 보고 완벽하게 클리어해지면 이제 들어가자 뭐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려워. 네. 뭐 적응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계속 생각했던 건데 사실 트럼프 당선 때부터 생각을 했던 건데 예. 뭐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변수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우리가 적응을 해야 되는 거지만 이 정도까지의 변동성을 일으킬 거라고는 많이 생각을 못해서 한번 속은 거고 이제부터는 이 정도까지 변동성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니까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채팅창에서 그런 얘기 하세요. 이럴 때 단타 잘하시는 분들은 많이 먹었겠다 하시는데 사실 그것도 거의 힘들 것 같거든요. 단타를 잘 치면 먹었는데 네. 거꾸로 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어렵고 여러분들 그것도 결과적인 거지 막상 그 상황이 되면 단타 못 칩니다. 어렵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그거는 진짜 여러분들 피하시면 될 것 같고 예. 최근에 또 지수가 또 역별됐지 않습니까? 네, 네. 이거 좀 어려운데 이거 오래 걸려 이렇게 되면 오래 걸리는 거 아닙니까? 회복하는데? 네, 맞습니다. 예, 예. 지금 그 차트 S&P 500 보시면은 50일이 200일을 하회하는 지금 데드 크로스가 아이고, 나와 있는 상황이죠. 나왔군요. 어제로. 네. 어제 시장은 올랐지만 일단 워낙 빠진 게 있다 보니까 기존에 그래서 지금 데드 크로스가 나왔는데 앞에 보시면은 앞전 그 데드 크로스 나왔을 때 보시면은 추가로 이제 거의 25% 하락했거든요. 그리고 기간도 한 7개월 이상 회복하는데 걸렸기 때문에 7개월이요. 네. 7개월.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은 이런 그 테크니컬하게 봤을 때도 지금 서두를 때는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되돌릴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렇죠. 살짝 오.
뭐 시장이 강하게 반등이 또 나오면은 예. 여기 살짝 침범했다가 이제 올릴 수도 있는데 이건 네. 뭐 후행적인 거니까 예. 그렇긴 하지만 과거에 봤을 때는 데드 크로스가 계속 이어지면 이게 바로 뭐 시장에 이렇게 회복되는 그런 모습은 보이기가 좀 어려운 거죠. 마침 관련해서 제가 CNBC 계산 하나 보여드릴 건데 네. 화면을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데스크로스 임박 5종목이 하나 있는데 같이 좀 보실까요? 어떤 종목들일까요? 디즈니, 그 다음에 델타항공, 예. 그 다음에 메리어 호텔 뽑혔고요. 뱅크 아메리카 마지막 종목이 가려져 있지만 테슬라 아이고. 뽑혀 있기 때문에 이런 개별 종목도 한번 반등이 좀 오래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러게요. 아까 있지만 빠지면 보통 3개월 정도 시간이 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서 말씀하는 그대로 지금 급할 게 없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근데 테슬라가 좀 아파 보이죠 지금?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데드 크로스라는 게 별거 아니잖아. 그냥 차트일 뿐이잖아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아까 그 긴 S&P 500 차트에서도 보셨다시피 이게 한 번 나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쉽지 그렇죠? 않죠. 예. 네. 그리고 또 거기에서 다시 돌려내서 골든 크로스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좀 많은 힘과 많은 자금이 좀 필요합니다. 그만큼 네. 이번에 하락폭이 우리가 예사롭게 생각할 만한 그런 하락폭은 아니었다는 거를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네. 꺼진 불도 다시 한 번이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그러니까 이거에 또 반대로 속으면 안 되는 거죠. 지금부터 다 괜찮아지네? 다 반등하네? 이거에 또 속으면 안 된다는 걸 지금 계속 얘기를 해주고 계신 것 같은데, 베센트 장관의 인터뷰 내용이 하나 추가가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어제 장 변동성이 그나마 좀 적었다고 생각하는 게 이 예. 베센트 장관의 인터뷰 내용으로 그나마 조금 그 줄어든 게 아닌가. 특히 이제 이 앞전 그 시장이 하락할 때는 채권 시장에 대한 문제 때문에 하락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채권 시장 부분을 좀 잡아준 게 있죠. 어제 그 10년물이 하락한 것도 금리 좀 떨어졌더라고요. 네. 이 인터뷰 내용하고도 좀 연관이 있고 네. 그 인터뷰 내용의 그 첫 번째가 어제 이 방송 시간에 했던 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채를 투매한 게 아니다. 그 이야기를 그 강조를 했습니다. 베센트가.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 강조하는 게 그 10년물이랑 30년물 그 경매한 거 그거 예. 잘 듣지 않냐. 그걸로 이제 예를 들어갖고 그러네요. 이야기를 했고 또 하나 이제 만약 국채 시장에 문제가 발생하면은 이 변동을 해결하기 위한 그 큰 툴킷이 있다. 뭐 어떤 방법이 이제 재무부에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또 하나가 이제 이 바이백. 이 재무부가 채권 쪽에 바이백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채권 시장 쪽에 안정을 시키려는 계속된 노력이 이제 어제 시장의 변동성을 좀 줄이지 않았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요즘에는 금리를 먼저 보고 주식시장을 나중에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금리가 아무래도 다들 뇌관이라고 얘기들을 하시니까. 그래서 베센트 장관도 이걸 잡으려고 노력을 꽤나 많이 한 것 같고요. 그렇죠. 어제 그것도 그렇고 크리스토퍼 얼러 이사도 네. 빠른 금리를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금리나 전망치가 4번이거든요, 올해. 오. 4번이니까 그것도 좀 시장이 도와준 것 같아서 좀 말씀드리고 하여간 제가 볼 때는 여름에 빨리 한번 인하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건 전적으로 연준에 또 마음에 있으니까 혹시 연준부터 한번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쵸. 그래서 어제 인터뷰에 지금 그 파월 의장의 임기가 얼마 안 맞아. 그 얘기 슬슬 나오더라고요. 네, 내년 그래서 5월까지인가?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임기 교체와 관련해서 예. 뭐 후보자 물색하고 있는 중이다. 아직은 뭐 초기 단계다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그런 이야기도 지금 계속 나오는 거 보면은 미리 좀 힘빼기 아닌가. 보니까 뭐 베센트 장관이 그런 인터뷰들을 막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후보자들을. 후보자들이. 재무장관의 그거 뭐예요? 권한인 거예요? 아니, 대통령 임명하니까 이제 결국 입김이 들어갈 수밖에 없구나. 올려야 되잖아요. 누구 네. 중에 꼽아야 되는 거니까. 네네. 네. 그럼 뭐 어떻게 좀 잘 좀 하자 뭐 이런 그림으로 그리겠네요. 네, 그렇겠죠. 아마 트럼프하고 코드가 맞는 분으로 아무래도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교체될 가능성이 있군요. 그럼 그 전에 파월 의장의 선택지가 중요해 보이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연준 푸시 나오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좀 시장의 랠리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만 계속 강조하셨던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죠. 단기적으로는 여름이나 돼야 가능하다. 여름 정도가 맞을 것 같고 말이 나온 김에 스캇 베센트 장관은 지금 본인의 재무팀을 다시 완성시키면 좋은데 아직 구성이 다 안 됐거든요. 그래요? 안 되고 좀 어려운데 왜냐면 지금 여러 가지 국가하고 회담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다른 게 급한 게 본인의 어떤 팀을 빨리 구성해야 되는데 이것도 웃기지만 각자 지금 내각 있는 구성원들도 약간 좀 그림이 전부 다 트럼프 하나만 보이는 게 아닌가.
라는 게 아쉽고 어떻게 구성이 안 된 상태로 이렇게 업무를 보고 있습니까 이분들은? 그러게요. 이해가 안 되지만. 예. 예.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키워드를 정리를 일단 해보면 뭔가 네. 불을 끈 것 같기는 합니다만 아직까지 꺼졌는지 안 꺼졌는지를 확신할 수가 없고 사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조금 덜 꺼졌다가 덜 꺼졌다. 예, 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들 너무 안심할 때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만약에 연준풋을 기대하시는 분들도 단기적으로는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를 꼭 알고 계시면 대응이 조금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조금 지리한 장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이럴 때 또 기다려 보는 것도 또 하나의 배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애플의 시총 3조 달러 회복입니다. 누가 그랬죠? 뭐 애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예, 굉장히 유명한 미국 주식의 격언처럼 내려오고 있는데 진짜 그런가 봐요. 금방 또 다시 올라가네요. 와 일주일 만에 23% 올랐으니까 바로 불마켓 진입인데 네. 너무 빠르게 빠지고 너무 빨리 올라왔어요 지금. 와, 바로 너무 심하게. 불마켓 그렇죠? 진입이네요, 바로 불마켓 진짜. 진입인데 예. 애플 주주분들이 좀 국내에 많은 편이죠? 많은 편인 것 같은데. 뭐 어느 정도 예. 있겠죠. 근데 혹시 오늘 우리 애호망님 오셨습니까? 아, 뭐 항상 와 계시죠. 애플 오늘 예. 막차입니다. 예. 그분 말이 맞았습니다 일단. 그러게요. 그 오늘이 언제였는지는 가면 잘 모르겠습니다만 3조 달러 회복이라는 게 조금 의미가 있나 봐요. 일단 그 유일하게 이제 3조 달러 회복해서 시총 1등을 기록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군요. 그거 자체로의 또 의미도 좀 두는 것 같고 예. 다만 뭐 올해 들어갔고 약 20% 19점 얼마가 예, 빠졌거든요. 예, 여전히 예. 좀 빠져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금 보시면은 키뱅크가 그 목표 그 투자 등급을 이제 비중 축소해서 중립으로 좀 올리기도 했고 아니 근데 이 키뱅크 네. 베센트 거 아니었나요? 저쪽 어. 루트닉 루트닉 거였어요? 네. 예. 아하, 그렇구나. 네, 예. 아, 이게 자꾸 정반대로 가셨어요. 정반대로. 의심을 하게 돼요. 이거 하나하나에 이 정부는. 네. 하여튼 뭐 그래서 이제 지금 그 관세 정책과 관련해서 네. 이 애플 그러니까 중국의 그 전체적인 그러니까 휴대폰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뭐 한 20몇 %가 중국에서 들어오는 거지 않습니까? 예. 미국 기업이지만 생산을 중국에서 하는 거니까 현재 빠르게 뭐 인도로 좀 늘리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최신 사양은 여전히 중국에서 만들고 있고 안 돼요, 그게? 네, 안 됩니다. 아. 안 되고 있고 그래서 그걸 뭐 빠른 시간 내에 미국으로 옮기는 것도 불가능하고 그렇죠. 네, 그 이야기를 또 이제 뭐 자넷 옐런이 어제 인터뷰에서 또 했더라고요. 이런 제조업을 미국에 가져오는 건 불가능하다. 그렇죠. 네, 네. 그 이야기도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그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라서 어쨌든 그 이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뭐 관세를 때렸다가 이걸 또 제외시켜주고 뭐 이런 과정에서 무엇을 노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하나는 그거죠. 결국 미국으로 와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뒤에 이제 그 엔비디아 이야기할 때도 그렇게 하겠지만 지금 다들 약속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공장을 가동해서 미국에서 만드는 네, 일부 이제 애플도 그런 걸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폭스콘을 통해서 아마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아마 뭐 폭스콘이 지금 서버 쪽은 그 멕시코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멕시코에다가 아마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뭔가 유예를. 예. 근데 이제 뭐 인력 부분은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게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예, 일단은 뭐 폭스콘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애플 자체적으로 그 조립을 할 수 없는 거니까. 예. 예, 그런 이야기가 이제 앞으로 나오지 않을까. 뭔가를 제시했으니까 예, 일단 다 면제해주고 예, 될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뭐 지난번에 나왔던 5천억 달러 투자나 이런 예. 것도 예, 어떻게든 잘 미국에 투자하겠다는 이야기를 잘 설득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원래 이제 애플이 작년에만 해도 삼성을 염두에 두고 관세 면제한다 했거든요. 약속을 지키는 거고 아마 트럼프 본인도 이렇게 싹 다 된지 몰랐을 거예요. 아. 그냥 본인이 아직 머리 정리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애플이 껴있네 하고 뒤늦게 본 게 아닌가 싶어서 전 당연히 애플은 빼줘야죠. 그렇군요. 아, 1등 기업이 미국 1등 기업인데 미국 기업 1등 기업을 관세 연회 받는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 얘기한 거 지키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이라도 빨리 얘기해서 이건 면제 주겠다. 발표가 나와야죠. 나와야죠. 네, 저 그렇게 어쨌든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러면 지금부터는 예. 애플 주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조금 뭐 한숨 덜었다 정도인가요? 아니면 이제부터는 좋아질 것이다까지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아직 모르는 거죠. 아하. 왜냐면 이분이 얘기했듯이 뭐 어떤 장관처럼 다시 또 재개할 수 있는 것 같고 트럼프 입에서 딱 면제한다 말이 나오기 전까지는 네.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쵸.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좀 기다릴 필요가 있다 아직까지는. 일단 예, 예. 그러니까 생산 단가, 그러니까 가격 인상은 좀 늦출 수 있죠. 다만 뭐 애플이 걱정해야 되는 거는 그것만으로 인해서 가격 인상이 안 될 거냐. 예. 그거 뭐 일부 또 나머지 부품 가지고도 좀 있을 수 있고. 그렇죠. 또 하나는 수요가 줄어들 수도 있어요. 아. 예, 일단 대부분 수요가 이제 뭐 경기 침체로 가면 그 스마트폰 교체나 뭐 아이패드든 이런 교체 주기가 이제 뒤로 밀릴 가능성도 천천히 있으니까. 바꾸면 되죠. 네, 예. 그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특히 뭐 아이폰 같은 경우는 교체 주기가 상당히 길지 않습니까? 예. 상대적으로 네, 그런 부분이 좀 더 늘어날 수 있는 거에 대한 우려,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하나 이제 가장 애플의 발목을 잡았던 그 AI 도입.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시리 AI 통합하는 문제가 여전히 뭐 해결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쉽지 않을 수 있겠네요. 그런 것들이 여전히 발목을 잡을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회복은 했지만 이게 뭐 불케이스다 이렇게 올라가는 방향으로 뭐 보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애플 주가에 이제 근심을 좀 드러냈다. 이 정도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분위기를 보니까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관세를 이렇게 조금씩 유예를 해준다고 해서 다 이제부터는 좋아질 거야라고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아 근데 어쨌든 관세가 이렇게 오락가락 하는데 어딘가에서는 분명히 효과가 나올 거잖아. 인플레이션 영향이 있을 거잖아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들 실제로 경기가 조금씩 위축되는 심리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소프트한 데이터는 이미 영향이 있다고 보시면 좋은데 예. 다만 하드한 데이터가 버티는 게 좀 약간 다르지만 네. 아마 내일 나오는 리테일 세일이 좋을 겁니다. 왜냐면 땡겼으니까 좋을 것 같고 지금 하드한 데이터까지 괜찮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그게 많이 나빠진다고 그러면 한 다다음 달 정도 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일단 물어보는 질문은 안 좋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시 얘기하자면 애플은 여러분들 알고 있는데 미국 1등 기업이니까 예. 조만간 좋은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은 저는 이것도 여쭤보고 싶었는데 자동차 얘기가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되게 애플이랑 약간 비슷한 느낌으로 좀 가거든요. 뭐 좀 도와주고 싶다라고 했다가 뭐 부품만 얘기 나왔다가 이건 또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나요, 혹시? 일단 자동차 자체도 뭐 미국의 가장 큰 노동자가 들어가 있는 산업이다 보니까 그렇죠. 이 시장을 망가뜨리면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예. 그 트럼프 지지율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중간 선거까지 그걸 유지하지 못하면은 선거에 지기 때문에 지금 자동차 산업을 만약에 궁지로 몰아서 예. 이 해고 노동자가 많아지거나 그렇게 될 경우에는 역풍을 또 맞을 수 있군요.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또 지렛대로 또 활용하는 느낌이고 뭐 상당히 안 좋겠다가 저번 뭐 이런 이렇게 상당히 몰았다가 예. 그 조금만 풀어줘도 뭔가 혜택을 받은 느낌. 그렇죠, 애플처럼. 네, 네. 그런 느낌으로 지금 다 다가서는 거거든요. 지금 트럼프한테 고마워하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원래는 그렇죠. 네.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지만 그런 느낌으로 뭐 야 그런 네, 전략이 있었네요. 제시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난주에 그 뭐 유격 체조 이야기도 많이 했잖아요. 유격 체조가 뭐예요? 유교체죠? 그 군대 갔을 때 네. 유격 체조 하면은 네. 뭐 네. 처음에 30개 했다가 그럼 목소리 작으면 50회, 네, 50개 했다가 그러면 10회 시작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전략이랑 똑같은 지금 그때 끝에 구했던 분 있었어요. 제가 아는 친구. 맞아요. 마지막 구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지 말라고 그렇게도 했던 사람. 어쨌든 그 10회로 바꿔주는 순간 역시 우리 조교님하고 되게 그랬죠. 고마움을 그런 느끼게 거, 되는데 딱 알게 됐네요. 트럼프 군대도 갔다 온 것도 아닌데 이런 거 그렇죠. 잘하네요. 예. 그리고 애플은 제가 좋게 보는 이유가 들은 소문에 의하면 팀콜을 만났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좀 만나갖고 그걸 받은 게 아닌가 싶어서 그게 사실이라고는 뭐 그냥 만난 분이 아니니까 좀 좋은 내용이 나온다. 기대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말씀드린 겁니다. 어쨌든 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뭐 채팅창에서는 뭐 가스라이팅이라고 얘기하시기도 하지만 맞네요, 그래도 가스라이팅. 예. 지난주에 비하면 그렇죠. 확실히 좀 좋은 얘기들이 더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확실히 가스라이팅을 당했다고 치고 거기에 또 이제 적응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세 번째 키워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이것도 약간 꺼진 불을 다시 보자라는 내용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S&P 500의 목표 지수를 하향했다. 시티그룹이. 예. 근데 이게 많이 높았었더라고요. 그걸 내려가기는 했는데 여전히 그 위에 있기는 하던데요. 5,800이면은
아주 위는 아니고요. 그쵸. 지금 그 JP 모건이 가장 많이 내렸습니다. 5,200까지. 야, 5,200? 1,300포인트 정도 내렸으니까 많이 내렸고 네. 그다음에 이제 CT가 이렇게 좀 내린 거죠. 한 700포인트 내린 거니까요. 근데 뭐 보시면은 그 EPS 그러니까 주가를 그 주식의 어떤 주가를 이게 지수니까 주가라고 하긴 좀 그런데 네. 목표 지수를 이렇게 하향한 거는 이 두 개를 다 내린 상황이라서 상당히 그러네요. 조금 PER도 내리고 네, EPS도 네. 내렸구나. 네, 네. 안 좋은 그런 흐름이죠. 그 안 좋은 거엔 당연히 이제 관세가 기업 수익에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게 가장 큰 이유죠. 그렇겠죠. 네. 아마 7번째인가 내린 것 같은데 그 이후에 계속 나오지 않겠습니까? 더 내리겠죠. 아마 이제 그렇게. 계속 내릴 가능성이 있을 것 이게 같습니다. 이익 추정치 PR 내린 게 되게 마음이 아픈데 이게 둘 다 내린 게 좀 드문 케이스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도 많이 내리고 있고 EPS는 조만간 240을 보지 않을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일단 기업 이익까지 감소되는 거기 때문에 달리기도 1분기 어닝은 별로 기대할 게 없는 정도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안 좋아지기 가장 이게 높은 지수가 가장 안 좋아지고 있는 건데 지금 안 내리는 펌은요 일을 안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런 정도예요? 일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익이 내려오고 있는데 가만히 있다는 거는 일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더 나올 거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보시면서 그냥 그런가 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7번째라고 얘기하셨는데 이게 지금 4월 15일밖에 안 됐는데 아직 많이 남았네요. 그러니까 한 해에 한두 번 내리는 것도 사실 흔치 않은 일인데 7번의 그 하향이 있었다는 측면에서 야,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얼마나 무지막지한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 끝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하셨던 거. 네, 그렇죠. 그런 상황 감안해 보면 결국에 EPS는 시장 기업들의 실적 전망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고요. PER은 거기를 뒷받침해줄 밸류에이션도 계속 지금 하향되고 눈높이도 하향되고 있다는 뜻이니까 지금 계속 조금 캥기는 것들이 왜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긴 하네요. 그리고 내리는 폭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네, 한 뭐 근데 이제 700씩 내리니까 지금 너무 큰 것 같아요. 지금 폭이. EPS를 지금 네. 대부분 네. 한 10% 정도 EPS 하향을 시켜요. 대부분 증권사들이. 예. 아유, 예, 그리고 이제 추가로 이제 주가의 그 목표 지수에 그 상당 부분 결정하는 건 EPS 부분은 어떤 증권사든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하향하는 데 있어서. 그렇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관세로 인해서 뭐 한 7,500억 달러가 뭐 늘어나면 네. 그거에 대한 부담으로 뭐 EPS가 이렇게 줄어드는 거. 결국 그건 숫자 노름이니까. 네, 그러니까 그건 크게 변하지 않는데 나머지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나타내는 PR 이거를 그러니까 그 불확실성의 크기를 재는 거거든요. 이건 되게 이건 주관적인 네, 개념이잖아요. 이 주관적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좀 증권사마다 차이가 있는 게 아닌가. 아, 네.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다들 뭐 매 한 가지로 이렇게 하향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지금 시장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네 번째 키워드 바로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네 번째 키워드도 레이 달리오의 경고라고 하는 걸 보면 좀 연결해서 내용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지금 어떤 경고가 나오고 있길래 이런가요? 그 현재 이 관세 문제에 대해서 그 이게 관세로 끝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경기 침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더 큰 위험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 아니 경기 침체보다 더 큰 위험이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위에 써놓은 그 5가지 있잖아요. 네네. 이 5가지가 그러니까 충돌하는 거죠 서로. 그러니까 경제적인 문제든 그 미국의 이제 양극으로 갈려 있는 이제 내부 정치. 아, 그걸 또 더 크게 유발할 수 있네요. 그러고 그거에다가 보니까. 이제 글로벌 국제 질서 문제. 네. 그다음에 그 기술과 관련된 거, 그러니까 AI 같은 거. 네. 그다음에 최근에 자연재해. 자연재해는 왜 갑자기? 이건 최근에 미국도 그렇고 산불 났죠. 엄청 불나게 됐고 또 홍수도 많이 나고 예. 그러니까 글로벌하게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니까 이런 문제들이 이제 누적돼서 충돌하게 될 때 이 지금 전 세계 문제로 지금 비화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는 거죠. 근데 가장 큰 건 결국 이걸 유발하는 거는 이제 미국이 부채가 너무 많다. 그거 그러니까, 얘기하는 그러니까 관세와 관련해서 이제 부채가 많고 무역 불균형이 있으니 이걸로부터 출발을 했지만 이 모든 게 이제 회오리로 돌아온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트럼프는 현재 그 관세를 네. 뭐 수술을 잘해서 치료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레이 달리오는 이건 그냥 피상적인 그것만 좀 봐준 거지 근본적인 문제는 수술하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서 봤던 관세 문제가 아니고 그 전 세계 시장의 어떤 그
변화되는 거 그거를 이렇게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건 못한 상태에서 미국 위주로 이제 치료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네요. 지금 다들 관세에 집중해서 관세라는 이슈가 모든 그 이슈를 잡아먹을 정도로 블랙홀이 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거는 그리고 해야 될 일은 관세 갖고 싸울 일이 아니다. 아, 그렇죠. 예, 미국의 부채를 줄이려면 이거 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는 경고를 내린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트럼프 정부의 큰 그림 중에 하나로 지지하시는 분들이 결국에는 그 재정적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 관세 전쟁을 시작한 거다라는 그 견해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이제 관세를 올리면은 예. 정부의 수입은 늘어나죠. 세수가 늘어나니까, 세수는 7,500억 달러 이제 늘어나는데 그거에 대한 부가적인 데미지는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레이 달리오가 일단은 그 윈윈이 되려면 뭐 중국과 만나야 된다는 이야기도 하고 또 하나 그 앞서 베센트의 인터뷰에서도 그 중국이 지금 위안화를 평가 절하하고 있잖아요. 예. 그 레이 달리오는 위안화 절상해야 된다. 그래서 오. 서로 협상을 해서 이 지금 딜이 필요하구나. 네, 딜이 필요하다. 예. 그래 해결이 되는 거지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모로가나 뭐 어쨌든 싸우는 거는 좀 그만해야 된다라는 의견으로 그렇죠. 읽히네요. 그렇죠. 예. 그 이제 오늘 가져온 경고를 보면 원래 이제 좋은 기사 나왔던 게 UBS는 미국식 비중 확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뺀 거는 너무 이론이 빈약하고 아 그래요. 빈약하죠. 그 UBS가 지금 상황에서 비중 확대? 제가 딱 뭐라 했냐면요. 읍수 했죠, 읍수. 아 그래요? 읍수가 UBS 읍수거든요. 아 네 그러네요. 그걸 뺐기 때문에 안 좋은 게 없는 게 아니고요. 않는 게 아니고 네. 약간의 뭔가 안 맞는 뺀 거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나쁜 기사 많은데 근데 아까 했지만 내일날로 얘기는 관세만 국한된 게 아니기 때문에 넓게 보게 되면 모든 걸 다루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참고할 만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어. 그래서 이게 하나 덧붙이자면은 이제 하워드 막스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아, 그 무슨 그러니까 엄청 이게- 리포트처럼 나왔던데. 이게 네. 자유무역주의,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전 세계가 이제 자유무역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미국은 미국으로 모든 제품이 싼 제품이 미국으로 들어갔죠. 예. 예, 그러면서 그 물건을 팔고 미국은 달러를 팔았죠. 예. 예, 그런 상황이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앞서 말했다시피 결국에는 이 조직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미국 일방 우선주의, 미국 예외주의가 이제 끝나고 서로 이제 단절된 네, 이렇게 보호무역을 넘어서는 블록화되는 이 경제로 가는 거에 대한 부분도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제 뭐 똑같은 그 시대가 한 시대가 저물고 패러다임 바뀌는 거죠. 새로운 시대로 이제 가는 거에 대한 좀 두려움, 음. 뭐 걱정, 뭐 이런 게 좀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패러다임 전환이 사실 뭐 나쁜 건 아닐 수 있거든요. 근데 과연 미국과 전 세계가 그 패러다임을 이렇게 급격하게 전환시켰을 때 준비가 잘 되어 있느냐에 대해서 지금 시장이 계속 물음표를 좀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결과가 지금의 어떤 변동성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다 계획이 있겠죠. 예, 뭐 믿고 따라가 봐야죠. 마지막 키워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는 아까 잠깐 또 얘기 나왔던 엔비디아의 AI 슈퍼컴 생산 계획인데요. 이게 또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는 또 치적으로 홍보를 하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이게 결국 그 지난주에 말하려고 가서 이제 한 이야기가 결국 나온 거죠. 성과를 봤다라는 예, 거죠. 예. 예. 미국에 이제 투자를 하는데 특히 이제 그 AI 슈퍼컴퓨터를 생산한다. 근데 이게 막 완전 새로운 거를 뭐 하는 건 아니고요. 기존에 계획이 있던 거를 미국으로 좀 돌리고 약간 포장해서 이제 좀 발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하나 더 붙여갖고 그 지금 AMD 리사수가 지금 대만에 있는데 네. 그 인터뷰를 보니까 AMD도 미국에 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은 어떻게든 뭔가 이제 좀 데미지를 안 입으려면 미국에 한다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렇죠. 네, 특히 이제 반도체 이야기 아까 분리해서 또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해서 또 봐야 되고 또 하나 이제 이 중국과의 경쟁에서 어쨌든 만약 그 새로운 체제로 갔을 때 예. 이 AI 부분에 있어서 그 뒤처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따라잡히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반도체와 관련 특히 AI와 관련해서는 뭐 트럼프 정부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자기 발등 찍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요거는 그렇게까지 그 견제를 하거나 뭐 관세를 때려서 자기 기업,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기업을 힘들게 할 가능성은 좀 적지 않을까. 저는 어제 기대 많이 했어요.
급등할 줄 알고. 아, 그때는 시장이요? 오히려 빠지더라고요, 엔비디아는. 그러게요. 제가 아무튼 이상하다 싶었는데 이런 거는 뭐 단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죠? 장기로 본 게 아닌가 기사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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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여전히 이런 호재성 재료들을 크게 쳐주지는 않아요. 아무래도 다 위에 그 관세. 관세. 아, 그래 갈만하다. 아, 근데 관세. 아, 갈만하다. 아, 근데 관세.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 보니까 어쨌든 뭐 이렇게 미국으로 자꾸 뭔가 투자 얘기가 나온다는 건 뭐 물론 다들 엔비디아나 AMD나 원래 갖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였을 뿐일 텐데 지금 타이밍 맞게 이렇게 발표해주면 뭐 트럼프 정부가 그것도 홍보해주고 나도 이렇게 잘했다. 서로 이렇게 티키타카 맞춰가면서 좋은 얘기들로 이렇게 포장하는 게 지금은 가장 베스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오늘 많은 얘기 나눠봤는데 이런 변동성 장세 속에서 찾아갈 수 있는 맛있는 미국 주식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